4학년 국어 공부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듣기, 말하기에서 먼저 나눈 내용이 회의에서 의견 교환하기입니다. 4학년이 되어서 듣기, 말하기 활동에서 회의가 중심이 된다는 거죠. 회의의 절차, 규칙, 그런 방법을 익히는 거죠. 그리고 회의에 참가합니다. 회의에 참가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 자신의 관점. 다음에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로 말하기인데요. 3학년에서도 학습을 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말을 할 때 뭐 손 이렇게 한번, 그렇죠, 이게? 그 다음에 표정도 웃는 표정 또는 뭐 인상수업, 그렇습니다. 다르잖아요. 말투, 그렇죠. 표준어와 또 방언, 사투리와의 어떤 그런 의미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직접 배우는 거죠. 중요하게. 내용 요약하며 듣기. 내용 요약하기는 3학년에서도 학습을 한 내용인데요. 말하는 사람이 말한 내용을 듣고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간추릴 수 있는 거죠. 기준에 따라 요약할 수가 있겠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또 우리가 삭제를 할 수 있고, 예의 지키며 듣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대부분 이제 국어에서 가르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태도 부분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듣고 말할 때 예의를 갖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내용은 초등학교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아마도 회사에서 인재를 뽑을 때, 입사 시험을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면담, 상담, 면접을 하면서 그 사람의 태도를 본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4학년 때 학습하게 됩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말하기, 듣기. 우리가 상대가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말을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에 집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학습 내용으로 배우지만 자연스럽게 자기 것으로 내면화, 체득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읽기 내용인데요. 읽기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은 글 유형에 따라서 글의 내용을 간추려 보는 겁니다. 글 내용 간추리기는 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간추릴 수 있는데요. 이야기 같으면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구분해서 간추릴 수 있잖아요. 뭐 주장한 글 같으면은 첫째, 둘째, 셋째 주장이 무엇인지 간추릴 수 있을 것이고, 또 정보 전달의 글의 경우에는 그 중요한 내용, 그죠? 각 문단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 내용들, 문단의 중심 문장을 하나씩 찾으면 되는 거죠. 그 중심 문장을 정리하면 그 대강의 내용을 간추릴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요한 내용을 간추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에서 학습하지만 평생 가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내는 그 능력은. 그리고 입사를 했어도, 회사에 들어갔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낱말의 의미, 생략된 내용, 침작하기인데요. 여러분, 이 침작하기란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바꾸면 추론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론하기 기능은 상당히 수준 높은 읽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이 내용, 그 내용만 가지고 보이지 않는 내용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생각해내야 됩니다. 짐작하기인 거죠. 그래서 낱말의 뜻,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나와 있는 그 낱말의 뜻을 자세하게 안내해 주지 않잖아요. 내가 아는 낱말이라면 자연스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앞, 뒤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추론, 짐작해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글 속에 숨어있는 또 글쓴이의 중요한 의도, 생각이 있을 경우에도 또 우리가 또 글을만 가지고도 짐작해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초등학교 4학년에서 배우는 읽기의 학습, 읽기 학습의 이 핵심적인 내용은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수능 국어시험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 국어 수업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글 읽고 사실과 의견 구별하기인데요.
여러분 사실이 뭘까요? 사실도 아마 말하는 사람에 따라 많이 다를 텐데요. 사실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의견은 그렇게 일어난 일에 대한 누군가의 생각인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문 같은 경우에도, 신문도 우리는 기사문을 객관적인 글, 그렇죠? 신뢰할 만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객관적인 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글 속에서도 그 글을 작성한 기자죠? 기자의 관점이 반영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독자는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의견인지를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는 요즘 시대에 더 소중해졌죠.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비판적으로 글을 읽어내는 영역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전에는 5학년 수준에서 이 내용을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4학년 수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글 속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읽기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죠. 이 내용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과도 좀 자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수업 시간에도 할 수 있고, 또 3학년, 4학년의 경우에는 한 권, 한 책 읽기 활동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읽으면서 서로 공유하는 거죠. 모둠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또 전체 학생들끼리 또 의견을 주고받고, 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또 글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쓰기를 보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글쓰기라고 합니다. 그 주제,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심 생각이라고 말하는 주제와는 좀 다르죠. 네. 이 주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견이 드러나는 글쓰기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바로 논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는 글, 주장하는 글, 설득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4학년 학생이 본격적인 논술을 작성하는 그 시기에 놓여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의견이 뭔지, 주장이 뭔지, 주장 뒤에는 반드시 또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런 관계를 배우는 거죠. 내가 주장하고 그 주장이 상대방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고 행동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배우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그 다음에 읽는 이를 고려하며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하는 글쓰기입니다. 대표적으로 편지 쓰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수준에서 참 다양한 글을 씁니다. 제안하는 글도 쓰거든요. 제안,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 제안하는 글 쓰기, 편지 쓰기, 주장하는 글도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야기의 일정한 부분을, 아까 우리가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면서 또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에서는 글의 유형이라고 아까 읽기에서 이야기했는데, 다양한 유형, 정보 전달의 글, 주장하는 글, 설득의 글이죠. 그 다음에 정서 표현, 당연히 시도 포함되고 이야기 글,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다양한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3학년 단계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큰 단위가 있으면 그 글을 구성하는 덩어리로서의 문단, 그 문단을 구성하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4학년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문단이 잘 드러나는, 문단이 한 개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3개, 4학년이니까 4개, 3개 아니면 4개 정도의 문단이 들어있는, 그래서 주제, 중심 생각이 잘 드러나는 그런 글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 거죠. 4학년에서는 다양한 글을 쓰면서 문단의 의미가 살아나는 그런 글쓰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쓰기에 대한 자신감, 쓰기가 참 어려운 그런 국어 공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고, 또 자신이 쓴 글을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활동을 이제 4학년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법을 보시면은 낱말 분류하고 국어사전 찾기입니다. 3학년에서 아주 간단하게 학습을 했고요. 이제 4학년에서는 우리가
주로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그 낱말들이 변화를 하죠. 그래서 글의 어떤 그런 낱말의 형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본형을 찾는 그런 활동을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전에서 그 낱말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활동을 3학년보다는 더 심도 있는 심화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으뜸골 이라고 합니다. 기본형, 기본이 되는 어떤 그런 모양을 만드는 그런 활동을 좀 심도 있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낱말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낱말의 종류를 생각해 보면 가령 뭐 상위어, 하위어, 위에 있고 밑에 있는 그런 관계 있을 수 있잖아요. 가족 속에 누가 있다? 아버지, 어머니, 뭐 동생 이런. 그 상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으니까 가족이란 말은 상위어죠. 그 하위어는 밑에 있는 경우에는 또 가족의 구성원, 어머니, 아버지 이게 되겠죠. 학교 또는 선생님, 학생들, 또 직원 그렇게 또 하위어 되겠죠. 반대말 그렇죠. 빠르다, 느리다, 크다, 작다, 많다, 적다 그런 관계들 학습하게 되는 거죠. 유위어라고 하죠. 비슷한 말. 반이어라고도 하고 반대말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또 관계를 의미의 관계를 단어의 의미의 그 관계를 또 학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장의 짜임을 학습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기본적인 문장,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기본적인 문장은 크게 한 2가지 정도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사람이 올 때는 누가 어찌하다.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무엇이 어떠하다. 크게 이제 그 2가지 정도의 어떤 문장의 짜임을 학습하는 거죠. 뭐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서 문장이 이렇게 짜여져 있구나를 학습합니다. 뭐 당연히 5학년, 6학년 중학생이 되면 또 우리가 다른 문장의 어떤 구성 성분을 배우게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수준에서는 누가 어찌하다, 무엇이 어떠하다 그런 한 2가지 정도의 학습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글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중요하죠. 4학년 수준에서 이제 한글에 대해서 조금은 전문적인 지식을 학습하게 됩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은 우리가 훈민정음을 배우게 됩니다. 글자를 만든 제자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학습하는 거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수준에서는 한글과 관계되어 있는 기본적인 교양, 소양을 익히는 거죠. 그래도 전문적입니다. 1학년, 2학년 때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인 거죠. 문학 부분에서는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이제 배웁니다. 본격적으로 인물, 사건, 배경이 들어있다는 것, 그 내용은 이제 간추리겠죠. 당연히 간추리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또 글을 쓰기도 하니까.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에 주목하며 주의하면서 작품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야기글을 읽는 데는 상당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진 않아요. 인물, 사건, 배경을 찾고 또 간추려내고 요약하고 하는 데는 어려워하진 않습니다. 이야기 흐름 파악하고 이어질 내용 상상하기, 이제 글쓰기와 연결이 되어 있죠. 짐작하기, 추론하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를 다 읽은 다음에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인물, 사건, 배경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을 직접 한번 글로 써보는 거죠. 순수하게 자신이 창작해서 만들어 쓸 수도 있겠지만 초등학교 4학년 수준에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이야기글을 본인이 이어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읽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듣고 읽은 그 작품에 대한 다양한 느낌, 생각 또는 그런 감상 그런 내용들을 글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작품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물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연극이라든지 그런 극본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좀 심화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미와 감동을 느낀다. 이제 학생들이 읽다 보면 학생들이 책을 읽다 보면 빠지잖아요. 몰입하게 됩니다. 재밌으니까 그런 거죠. 감동을 받게 되면 보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서가 힘이 센 거죠. 그래서 3학년, 4학년 때는 본격적인 독서, 전문적인 독서, 읽기와 문학의 연결, 그 다음에 전문적인 글쓰기, 다양한 유형의 글쓰기, 그런 글쓰기가 또 시작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지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